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소라고 합니다. 제가 아마 축제 감독회의 감독들 중에 최연소 감독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도 작년에 합류하게 돼서 아직도 축제 감독회의가 사실 정확히 어떤 일들을 펼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고 있는 신생 멤버긴 한데 포럼에 껴주셔서 오늘 발표할 수 있게 됐고요. 사실 컨텐츠나 어떤 홍보 마케팅 같은 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더 제가 썰을 풀 게 많은데 이 장소의 재해석 파트에 제가 끼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이제 피스트레인이 하고 있는 DMZ 그리고 철원이라는 지역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감독님들이 안 계시면 제가 더 편리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독님들이 계셔가지고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은 2018년도에 생겼고요. 저희는 이제 4번을 했고 코로나 2년 동안은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 끝에 다른 축제처럼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원래 6월이었으나 9월, 10월에 가을형 행사가 됐다가 올해 다시 철원군의 보조금을 확정받고 그리고 다시 6월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날짜 공개는 안 한 상태이지만 저희는 6월달 두 번째 주 주말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강원도 저는 충청도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랑 전혀 연고가 없는데 피스트레인이랑 연이 되면서 철원이라는 곳도 처음 가보게 됐고 철원에서 페스티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자체 요구로 인해서 생겨난 페스티벌이 아니고 사단법인 피스트레인이라고 해서 이런 페스티벌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해서 페스티벌을 만들게 돼서 이제 사단법인 피스트레인에서 진행을 하고요. 뒤에 뭐 여러 그동안에 같이 주최했던 뭐 강원도도 있었으나 강원도는 빠지게 됐고 지금은 현재는 철원군과 피스트레인이 같이 주최를 하고 주관은 사단법인 피스트레인이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페스티벌은 사실 어, 그 강원도 철원에서 진행을 하면서 1년에 이제 최초에는 4일이었다가 지금은 2일 했다가 3일도 했다가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대중음악 페스티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음악을 통해서 이제 정치, 경제 이념을 초월하고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되었습니다. 홍대에서 음악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기획자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다른 유형의 페스티벌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페스티벌이 만들어진 배경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2017년도였고 그때만 해도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가 핵 버튼을 누르겠다라고 했던 어떤 시기에서 6차 핵실험이 도발 중이었고 그때 이제 영국에서 한국의 홍대 잔다리 페스타라는 페스타에 내한을 하셨던 영국의 감독님이 이참에 DMZ에 한번 가보자라고 하셨다가 그분이 지금 이런 어떤 갈등의 시기에 다시 한번 평화를 음악적으로 노래하는 어떤 사건이 필요한 것 같고 그게 한국에서 진행되는 게 DMZ에서 진행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제안에서 시작을 했고요. 뭐 음악과 평화가 함께했던 역사의 시기들은 뭐 우드스타 그리고 뭐 라이브 에이드처럼 그 여러 가지 시간과 사건들의 음악이 함께하고 있고 저희도 그 배경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2017 이런 갈등의 상황에서 조금 더 음악적으로 평화를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은 됐는데 뭐 운명에 짜여진 것처럼 탁탁 맞아 떨어져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에서 할까 했는데 이제 저희는 고성과 철원을 고민했었고 거기에서도 철원을 페스티벌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비영리적이지만 대중친화적인 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 돈의 출처를 어디서 끌어올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강원도 문을 두드리게 됐고 그때 이제 강원도지사님이 저희가 이제 올림픽 레거시 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에서 해봄직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지원을 강원도에서 이제 받게 되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고 남북 정상회담이 있으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평화는 이 남한 사회에서 통일이라고 등식되기 쉬운 어떤 계기였는데 저 때만 해도 지금은 또 다시 또 이제 평화 통일은 없다 김정은이 새해 발표를 했지만 저 때만 해도 어떤 피스트레인에서 종전 파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기대 의식이 좀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저희가 듣보잡 페스티벌이고 처음 생겨나고
강원도 철원에서 페스티벌을 한다라고 했는데도 이제 젊은 관광객들이 많이 와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세웠던 거는 사실 피스트레인의 지금 요 세 가지 원칙을 관객들도 많이 알고 저희의 어떤 철학이자 애티튜드처럼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피스트레인에는 이제 헤드라이너가 없다라고 내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시대가 열망했던 음악을 존중하고 세상에 숨겨진 좋은 음악을 발견한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응당 이제 젊은 사람들 그리고 인스타그램업을 한 어떤 페스티벌이 한국에는 대중음악 페스티벌이 생겨난 지 20년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고정화된 등식화된 이제 개념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깨트리고 좀 차별, 규제, 규정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내세웠고요. 그리고 멋내지 않겠다, 그리고 본질에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 페스티벌에 와서도 돗자리를 깔고 음악을 관람하는 경우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돗자리를 깔고 뭐 와인을 먹고 술을 마시고 음악을 듣지 않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음악을 전공한 기획자들한테는 조금 더 음악에 집중할 수 있는 페스티벌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스트레인에 이제 얘기했던 부분, 이제 헤드라이너가 없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장르 그리고 티켓이 팔리는 뮤지션들만을 내세우지 않겠다라는 거고, 티켓을 당대에 많이 팔 수 있는 이제 뮤지션들은 젊은 뮤지션에 이제 한정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장르, 성별, 국적 뭐 이런 것들에 그 경계 없이 다양한 음악들을 소개했다라는 것이 음악적 다양성을 가장 앞단에 두겠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철원이라는 곳은 이제 저 뒤에서 장소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할 거여서 넘어가겠지만, 사실 젊은 관광객들이 모르는 타지에 간다라는 거는 대단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야 되고, 페스티벌은 혼자 가서 공연장에 가서 그냥 제가 공연 보는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친구가 있거나 다른 누군가들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접근성이 그냥 서울 도시명 페스티벌에 가는 거랑은 완벽히 이제 다른 어떤 그 경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첫 해 때 와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던 거는 어떤 아티스트의 공연이 좋다라기보다 철원 바이브가 너무 재밌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철원 바이브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기묘한 환대, 어떤 철원 바이브가 저희 페스티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노는데 순서 없다 해서 1080 놀이터라는 개념을 저희가 갖고 가는데, 저 실제 왔던 분이 관객이 1080 놀이터 같아요라고 이제 정해줬는데 그 말이 너무나 좋아서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타 지역에, 그러니까 수도권의 관객들이 일부러 찾아와서 페스티벌을 관람하는, 근데 그 연령대들이 2030에 집중되어 있고, 그 이제 사람들이 한 70%가 넘게 철원에서 한 1박 2일, 2박 3일 정도를 스테이하면서 공연을 관람하게 되는데, 실제 이런 경험들이 이제 군인도 있고 동네 어르신도 있고 젊은이들이 주축이 되지만 그런 것들이 위계 없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저희 페스티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생겨나서요. 지금 이제 간략하게 5번을 소개하면서 저희가 예산이 많을 때는 한 15억이 넘게까지도 받았는데, 강원도하고 이제 철원군, 뭐 서울시까지 해가지고 이제 한 4박 5일 여정으로 이제 길게 진행을 했었던 시기도 있었고요. 강원도는 22년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23년도에는 강원도는 빠지게 됐습니다. 이건 어떤 저희가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피스트레인이라는 것들을 DMZ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 지원을 받았던 부분은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강원도는 이제 정권도 바뀌고 이제 평화의 어떤 지금 상황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보조금을 받지 못했지만,
철원의 상황은 좀 다른 거죠. 철원도 여전히 국힘 쪽의 군수님이시기는 한데 이게 그 철원만 해도 지금 지역 소멸 고위험군에 속하는 지역이고 인구가 4만 명밖에 안 되는 지역이고 여기는 이제 군사 경제라고 하죠. 군인들이 많이 상주해서 이제 도시가 돌아가는데 또 국방개혁 입점력에서 군대가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젊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 고위험 지역인데 이렇게 젊은 관객들이 와서 철원을 새롭게 발견하고 또 그 계기로 이제 재방문을 하게 되는 어떤 경험들이 생겨나면서 철원에서는 이것들을 강원도 예산이 빠졌지만 철원군 자체에서 예산을 좀 보조해서라도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겠다라고 해서 23년도 추경에 예산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일부 받고 티켓을 그동안에는 무료 예약금 이제 뭐 10,000원, 20,000원에서 오시면 이제 지역 상품권으로 바꿔드리는 어떤 그런 절차였다가 티켓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66,000원, 88,000원 1일권을 팔고 있고요. 그렇게 된 이제 티켓 수입을 다 이제 페스티벌 제작비에 다 넣고 거기에 뭐 협찬금, 다른 지원금들도 더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추경 예산이어서 그럼 또 내년은 어떻게 하나라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올해도 이제 예산이 편성돼서 6월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한 예산을 보조받으면서 페스티벌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피스트레인으로 달라지는 시공간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는 페스티벌을 할 때 사실 뭐 여기 어떤 이제 축제가 있는데 거기에 감독으로 선임되는 형태로서 감독을 시작한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기획자가 중심이 돼서 실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페스티벌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왜 페스티벌을 피스트레인을 시작했나라는 어떤 이제 코로나 때 할 일이 없으니까 저희가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책도 만들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이제 자문자답하는 어떤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 그냥 아주 명확한 이유는 4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차트박, 그러니까 멜론 탑백 지금 뭐 스포티파이, 뭐 애플 이런 데서 소개되는 그 탑백에 들어가지 못하는 세상의 다양한 음악들이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는 아시아 다른 나라에서도 더 다양성 음악들을 많이 듣는데 왜 한국에서는 그게 쉽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차트박, 순위박 다양한 음악이 소개될 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얘기지만 이제 대중음악 페스티벌 20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뭐 서울 재즈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이제 티켓 값이 한 40만 원까지도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네임드 뮤지션 헤드라이너라는 페스티벌을 하려면 한 4, 50억은 있어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작년에 이제 펜타에 왔던 헤드라이너만 해도 10억이 넘는 이제 예산인데 관객들은 모르죠. 그런 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실제로 그 정도의 예산을 들이는 이제 아티스트를 데려오면 티켓을 팔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티켓 값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티켓을 잘 파는 뮤지션들이 그 무대에 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래서 페스티벌에 설 수 있는 뮤지션, 서지 못하는 뮤지션이 이제 경계가 나뉘는 것들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다 봤더니 이제 저게 음원의 차트뿐만 아니라 라이브 시장에서도 차트가 매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음악이 소개될 좀 장이 필요하다라는 거랑 뮤지션한테는 성장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50석 라이브 클럽에서 100석 가고 중극장 가고 대극장 가고 페스티벌에 서고 이런 경험들이 없으면 사실 뮤지션들이 뭐 그렇죠. 음원만으로 잘 되는 뮤지션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성장서사를 만들어내 주는 어떤 장이 필요하다라는 데서 페스티벌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그 올림픽 공원이나 잠실 실내 체육 경기장 맞방만 바꾸면 다 페스티벌이 똑같은 나는 뭐야 하는데 솔직히 다 똑같은 프레젠테이션 장소가 같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들을 이제 구성을 한다고 해도 비슷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올림픽 공원, 잠실 실내 체육 경기장 그리고 뭐 난지 한강공원 뭐 저희가 이제 응당 도시명 이제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모습들이 비슷한 것들이어서 그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뭐가 없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건 뭐 코로나 때도 그렇고 여전히 이제 생각을 하는데 평화가 뭘까라는 생각을 이제 저희는 할 수밖에 없겠어요. 왜냐하면 평화라는 것들을 고민하지 않다가 저희 앞에 피스가 붙어지는 순간 우리는 뮤직 페스티벌인데 당신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뭔가요? 이런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응당 기대하시고 뭔가 또 우리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정도 제 수준에서의 어떤 평화를 감각하는 방법들은 타인의 고통, 시대의 고통을 좀 이해하는 법들을 우리가 그 현장 안에서 조금 펼쳐낼 수 있거나 링크시키는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인간 보편적인 가치들을 실제로 내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보면 아지랑이처럼 정말 피어나는 어떤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하고 싶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되게 거창한 얘기 같지만 기획자들 안에 가장 생리는 저건 것 같아요. 그냥 뻔하고 반복되는 것이 싫어서 저희는 새롭고 재미고 멋지고 낯선 어떤 것들을 그냥 만들고 싶어 하는 게 그냥 기획자의 아주 본질적 욕망이라는 거에서 저희는 이제 그 맥락 안에서 철원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성과 철원 둘 중에서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실제 많은 초기에 이제 멤버들 그리고 영국에서도 오셨던 기획자님들 같은 경우도 고성에서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왜냐하면 저 화진포 해수욕장에서 바다 옆에서 하는 페스티벌이고, 그쪽에 가면 무슨 이승만 별장, 김일성 별장 해가지고 이제 별장들이 있고, 또 이제 고성 통일전망대하고 이제 가까워서 멀리 이렇게 보면 이제 살짝의 어떤 해금강, 근근 해금강이 이제 보이는 어떤 위치여서 고성에서 하자라고 했는데, 실제 저기서 했으면 또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고성이 이렇게 뜰 줄 몰랐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제 3시간이 넘게 걸리고, 고성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도시였는데 이제 양양부터 이렇게 올라간 어떤 서핑의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시기에 정말 고성은 많이 좋아졌죠. 그랬었는데 이제 저 때만 해도 바다는 세계 어디에도 다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희의 이제 전 예술 감독님이셨던 그 공윤영 예술 감독님께서 무조건 철원에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철원을 저희가 가게 됐는데, 실제 철원을 선택하게 됐던 이유는요, 이제 저희가 어쨌든 평화라는 것이 아까도 되게 유동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 한국이라는 지금 남한에서 되게 상징적으로 평화를 인식하고 감각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전쟁의 상흔이 그냥 직관적으로 다 남아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과 수도권의 젊은 관광객들이 올 때 그래도 적어도 1시간 반, 2시간 정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였고, 실제 그게 포천, 연천, 철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되게 그 지역을 넘을수록 더 이제 뭐가 없는, 이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도시적인 풍경과는 좀 더 멀어진 어떤 공간성들이 있는 공간이어서 저희가 철원 선택하게 됐고요. 그 전에도 사실 뭐 리얼 DMZ나 이런 프로젝트들 통해서 뭐 미술이나 시각예술 쪽에서도 계속 철원을 두드리고, 저 철원 DMZ에서 경계성을 가지고 탐구하는 작업들은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철원을 선택을 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노동 당사, 그리고 좀 뭐 철만은 달리고 싶다 월정리역, 뭐 소이산, 백마고지 GP학 광장 이런 데들 말고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저희는 공간을 탐색하러 가고, 지금 1, 2월 달에도 철원에 숨겨진 공간을 또 찾으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스티벌은 야 DMZ면 다 DMZ 안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민통선 안에서는 사실 6시가 넘으면 다 북한으로 소리가 들리고 그 밤까지 할 수가 없어서 진짜 상징적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소형 이벤트들을 빼고는 저희는 이제 철원 중심부에 있는 고석정 유원지라고 하는 이제 유원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갔을 때 그때만 해도 또 이제 레트로 바이브가 막 레트로라는 말이 막 유행될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유원지가 되게 오래된 빈티지하고 거기 가면 뭐 탱크도 있고 뭐 그 비행기 뭐 예전에 이제 전쟁 때 썼다더라 하면서 갖다 놓은 것도 있고, 임꺽정이 숨어들었던 곳이래요. 한탄강에. 그래서 임꺽정 동상도 있고 되게 오래된 빈티지한 놀이동산도 있고 한데,
되게 오합지졸 같은 풍경인데요. 저희한테 그게 너무나 매력적이었고, 실제 거기 가면 보면 이제 유원지여서 식당도 주변에 많고 숙소를 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다 그런 인프라가 없는 곳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려면 다 인프라를 돈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데, 저 인프라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공간들이어서 저 공간을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석정이라는 공간의 그 오합지졸 이제 아주 포근하고 다정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공간에서 저희가 이제 무대를 세우고요. 그래서 두 개의 무대와 두 개 이제 메인 스테이지, 한 개의 부대 스테이지가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페스티벌에서 조금 더 계속 이제 신경 쓰려고 하는 거는 그냥 무대만 세워놓고 공연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그 아까 재미난 어떤 그 고소정이 갖고 있는 바이브, 그것들을 오브제라고 놓고 이제 그 공간을 구성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요즘 친구들이 소위 얘기하는 힙한 브랜드들이랑 같이 이제 캠페인을 펼치면서 공간 안에 풀어내는 작업들,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평화라는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액티비티 같은 것들을 저희가 같이 이제 전개를 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을 때 저것도 너무 웃긴데, 저 인걱정 뒤에는 철원이 두루미가 유명해서 저런 두루미 분수가 서 있어요. 근데 이제 저것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이제 재미난 무대로 저렇게 분수대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DJ 스테이지를 마련해서 이게 철원의 이제 분비자라고 하는 공간이고, 그 이외에 이제 노동당사라는 공간에서는 사실 아까 이제 메인 스테이지에서 저런 작업들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스페셜 스테이지라고 하는 공간에서 우리가 특별히 DMZ 평화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발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당사에서 그 이날치의 장영규 감독을 데리고 가서 여기에서 어떤 공연을 하면 좋을까, 음악적인 퍼포먼스 공연을 하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장영규 감독이 철원에서 가장 많이 불렸을 노래는 군가인 것 같다. 그래서 군가의 폭력성을 우리가 다시 비폭력적으로 만들고 재맥락화하는 작업들을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뽀빠이 이상용 아저씨를 생각하면서 우정의 무대라는 이름을 붙이고, 실제 군가 10곡을 가지고 재맥락화하는 작업들을 퍼포먼스식으로 이렇게 펼쳐냈죠. 그래서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와 장영구 감독님의 첫 작업은 이날치를 하기 전에 피스트레인 노동당사에서 처음으로 작업이 됐고, 실제 여자들이 군가를 부를 수 있는 경험은 없죠.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 보컬과 남성 보컬의 혼성 보컬로 이렇게 작업하고, 플러스 빅밴드 한 20인조가 이제 밴드 공연을 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월정리역인데요. 그 철만 달리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그 월정리역, 이제 폐역이죠. 경원선의 폐역인데, 실제 저기도 유엔사 관할이어서 저희가 처음으로 공연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 철로 위에 앉아서 저희가 공연을 하는 어떤 것들을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런 작업들을 하고, 또 정훈 장교가 나와서 실제 이 공간이 갖고 있는 공간의 맥락, 그리고 누가 어떻게 관할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작업들을 전개했습니다. 네, 월정리역에서 이렇게 공연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소위산이라고 하는 공간에서도, 저기도 이제 벙커로 이루어진 산이어서 민간에 2007년도에 개방된 산인데, 실제 그 벙커로 이루어져서 산의 뱃속이 다 파져 있다라는 어떤 그 개념이 너무 재밌어서, 사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내러티브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들 이제 페이크 다큐처럼 해가지고 저희가 대본을 만들고 사람들이랑 올라가면서 경험을 해서, 그 위에 갔을 때 그 공간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을 거다라는 이제 사운드 작업처럼 해가지고 작업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올해 시도를 한 건데, 아까 저희가 한 1만 명이 페스티벌에 오는데 1일로 오는 관객보다 이틀, 3일을 자는 관객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원 내에 있는 이제 숙박 업소를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고, 사실 굉장히 오래된 가족형 펜션들이 많아서 젊은 친구들이 와서 스테이하기는 좀 불편한 점, 그리고 페스티벌에서는 캠핑이 자연스럽게 이제 묻어나는 문화인데, 이제 그 고석정이라는 공간 옆에는 캠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저희한테 거기 어떻게 가요? 잠을 어디서 자요? 숙소가 없다는데 저는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이런 문의들이 너무나 많아서 실제 그것들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있고,
그 철원에서도 약간 지역 내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게 있어서 상징적으로 관광지들이 저희가 했던 이제 고석정 주변 그리고 노동당사가 있는 주변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저 김화라고 하는 지역은 철원에서도 더 북쪽에 있는 지역이어서 3, 4단 백골 부대가 있는 그 지역인데 사람들이 갈 일이 없는 지역이어서 저 이제 철원 군수님이 돈을 주시면서 얘기했던 거는 그 김화읍에서 뭘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여서 저희가 거기에 철원군에 캠핑장이 있으니 고석정이랑 20분 거리인데 실제 저럼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이 저희 가서 잘까라고 했는데 열자마자 그냥 한 150동이 바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페스티벌 하면서 난제가 되는 숙박 문제와 그 지역에 어떤 소외되고 있는 어떤 지역에서 이제 이벤트를 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을에서 이제 쉬리 캠핑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이런 시도들을 해봤고요. 네, 또 이제 그 주상절리길이라든지 계속 이제 철원의 관광지들을 젊은 관광객들이 이제 가보는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피스트레인의 관광객은 저희가 올해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한 680명 정도가 지금 설문을 한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19세에서 44세 관객이 97%, 그리고 서울 경기가 81%, 그리고 재방문 적어도 2회 방문한 사람들이 이제 57%라는 이제 통계를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젊은 관객 들이 계속적으로 철원을 통해서 이제 재방문을 하게 되는 어떤 경험들이 늘어나고 있는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보이지 않았을 외부의 시선으로 철원이 갖고 있는 자연, 자원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사람과 어떻게 보면 이방인과 그 원주민이 같이 어우러져서 어떻게 호스트 정신을 가지고 페스티벌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저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뒤에 있지만 저는 이 말을 계속 이제 생각을 하고 하면서 페스티벌을 만드는데 결국에 홍대에서 저 독립기획자들 몇 명이 모여서 사람이 만나서 우리가 피스트레인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보자 하고 나서 그 사건이 공간이 된 철원을 발견했고 거기에서 지금 어떤 액티비티를 만들어 가고 있는 플레이스이자 뭐 베뉴이자 이런 공간들을 저희가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20분을 넉넉히 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네. 그래서 피스트레인은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감독님들 많이 계시지만 올해로 이제 5번째가 되는 페스티벌인데 5번 하면 한 바퀴 굴러서 이제 더 이상 없어지지 않고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라고 말씀들을 이제 선배 감독님들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철원에서 조금 더 이제 단단하게 페스티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